자, 오늘의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북한 총격 후 시신훼손 만행입니다. 네. 그 북한군이 지난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그 해양수산부 소속 8급 공무원 이모 씨를 북한 해상에서 사살한 뒤에 그 자리에서 그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태운 것으로 파악이 돼서 지금 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이 과연 2000년대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야만적인 만행이 벌어진 것인데요. 예. 그 비무장 민간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예. 일단 이에 대해 청와대는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생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라라고 강조했고요. 문 대통령 역시 어떤 이유든 용납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좀 되묻고 싶은 게 북한이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수단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결국 지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사태와 마찬가지 결과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예. 북한이 올해 6월 16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지만 지금까지 북한이 사과했다는 소식은 전혀 없습니다. 예. 오히려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로 조건 없는 종전선언을 제시하는 등 일방적인 대북 화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인데요. 예. 결국 이번 사건도 말로는 북한을 비난하겠지만 북한이 이런 비난에 책임을 지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이 북한 군인 한 명 한 명의 개인의 돌발 행동이 아니라 북한군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더 그런데요. 따라서 이제 우리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결국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게 만들 어떤 좀 카드가 있는지 이것도 좀 문제입니다. 예, 사실상 대북 제재 결정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인데요. 북한 비핵화가 우선되어야 대화에 나서고 대북 제재 해제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특히 그런데 북한 역시도 핵 보유국지를 강조하고 있어서 결국 미국과 북한의 입장은 평행선입니다. 물론 우리 정부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겠지만 지금껏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며 얻은 결과는 한미동맹 균열, 최악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그리고 지금의 이 사태입니다. 결국 우리가 북한에게 사과를 요구해도 이를 강제할 수단은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승기 변호사, 군 당국에 따르면요, 이모 씨가 월북을 시도하다가 이번 참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월북을 언급한 것 자체가 이게 또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예, 일단 시기상으로는 적절하지 않죠. 우선 무엇보다 구체적인 월북 시도 정황과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예. 군 당국에 따르면 북측 선원이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하고 이 씨로부터 월북 진술을 듣는 듯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했는데 이는 말 그대로 정황일 뿐 이것만으로 월북을 단정할 수 없고요. 예. 군 당국도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군 당국에서는 이 씨가 이제는 조류를 잘 알고 있다. 이런 점도 근거로 얘기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조류를 잘 알고 있었다는데 표류 시간이 30시간 정도 된다는 거는 오히려 더 말이 안 되는다고 보입니다. 또한 당장 이모 씨의 친형이 신분증과 공무원증이 선박에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실종되고 해상 표류 시간이 30시간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조류도 세고 물때도 11물인데 북한까지 30시간 동안 표류하다가 헤엄쳐 월북했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입장이고요. 해양경찰도 이 씨가 승선했던 어업 지도선을 현장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월북을 추정할 만한 유력한 단서는 없었다고 합니다. 유서나 서신도 없었고 공무원증이나 개인 수첩도 그대로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요. 또한 이 씨가 두 자녀를 둔 평범한 40대 가정의 또 안정적인 공무원 직업입니다. 따라서 단순 실족이나 사고로 인해 표류하다
북한에 도착했다. 이런 가능성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직 정확히 뭐가 이렇게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굳이 월북을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는 것은 이게 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예, 뭐 사실 월북을 했다고 해서 이번 살해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는 고인을 욕보이고 북한의 만행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모양새가 된다는 점에서 군 당국이 뭐 이렇게 빨리 월북 얘기를 예. 입장 발표처럼 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그건 참 의문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군 당국이 군사 접경 지역인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우리 국민이 이제 총격으로 살해가 됐는데도 예, 2018년 9월이죠.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맺은 9.19 군사 합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9.19 군사합의는 해상 완충구역에서 해상훈련 시 사격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니까 그 점을 보면 이건 뭐 포격도 아니고 총격이고 훈련한 것도 아니니까 위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뭐 위반이 아니라고는 했지만 이번 사건은 사격훈련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중대 사안입니다. 예. 결국 9.19 군사합의 자체가 무의미해졌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군 당국이 이 씨를 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하던데 예. 우리 군의 안일한 상황 판단이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그런 또 비판도 있습니다. 예, 해수부 산하 이 서해 어업지도관리단 소속은 이 씨가 소연평도 남방 2km 해상에서 업무 도중 실종이 된 겁니다. 예. 실종 신고 이튿날인 22일 3시 20분경 구명조끼를 입고 소형 부유물에 올라탄 채 부산 수산사업소 선박에 최초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예. 이로부터 6시간이 흐른 오후 9시 40분경 북한 단속정이 나타나서 이 씨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운 것입니다. 결국 3시 20분부터 9시 40분까지 6시간 동안 북한군 감시를 받으며 해상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예. 결국 이 씨가 북측 해역에서 처음 발견된 정황을 인지한 순간부터 총격을 받기까지 6시간 동안 우리 군 당국이 북한과의 연락조차 시도하지 않는 등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은 거, 이거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예. 사실 6시간이면 정말 충분히 사람을 구하고도 남을 정도의 긴 시간입니다. 긴 시간이죠. 그 시간에 도대체 군 당국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군 당국은 인도주의적 조치가 일어날 줄 알았다. 이러면서 이제 북한이 그런 만행을 저지를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나갈 것이라고 예상 못했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예, 뭐 그게 바로 안일한 상업 판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죠. 예. 과연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우리 정부가 국격을 중시해 왔습니다. 최근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으로 인정했는데도 외교부 수장인 강경화 장관은 국격의 문제를 들며 피해자인 뉴질랜드 시민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예.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의 국격이 훼손된 게 아니라 철저히 유린된 것입니다. 예. 우리 정부가 이번만은 정말 철저하게 국격을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참 이거 너무 지금 심각한 소식이라 참 이거 좀 또 계속 또 지켜보죠. 예. 예.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이상직 정격 탈당 여야 도찐개찐입니다. 일단 이 뉴스는 좀 간단하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이제 대량 해고 책임론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어제 정격 탈당을 했어요. 예. 이상직 의원이 역시 이전 김은권 의원처럼 제명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되니까 이제는 뭐 징계 조치를 당해 떠밀려 나가는 모양보다는 일단 당을 나간 후 명예를 회복해 돌아오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는 바로 이틀 전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탈당을 선언한 것과 똑같은 모양새입니다. 그렇죠. 예. 자, 이거 계속 말씀해 주시죠. 예, 결국 여야 없이 이제 똑같은 행동을 한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틀 전까지 박 의원 사퇴를 외친 민주당이 어제부터는 침묵을 지키고 있고요. 국민의힘 역시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는 별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서로를 비판하기에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도찐개찐입니다. 동업자 정신을 발휘해
서로의 허물을 모른 척하는 모양새를 보면은 아직 우리 정치 갈 길은 먼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조금 궁금한 게요. 이승기 변호사. 예, 변호사님은 이제 법 전문가시잖아요. 예, 국회의원이 탈당을 하면은 그냥 뭐 탈당하면은 국회의원 자격도 이렇게 없어지고 하는 게 아닌가 봐요. 예. 국회의원 자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 뭐 탈당하면 탈당하면. 뭐 합니까? 그대로 예. 국회의원인데. 결국 국회의원이 선거에서 참. 표를 얻은 거는 개인의 그 국회의원의 자격으로 국민으로부터 선출이 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뭐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한다고 하면은 뭐 정당이 국회의원을 하수인처럼 예. 마음대로 뭐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또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